네, 오늘도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임대차 과정에서의 그 보증금, 차임, 그런 인상,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 이런 일환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계약 기간 도중에 어떤 큰 경제사정 변동, 이런 문제로, 차임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이고, 오늘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갱신할 때, 다시 말하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때 차임 그 통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에 문제고, 갱신 요구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신할 때의 문제, 이 문제로 이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계약 갱신 요구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장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임대인이 보증금 차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실질적인 어떤 임대차 보장, 임차인 권리 보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 보장 못지않게 계약기간 갱신을 할 때 그 차임이나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법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조 1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이런 예외 사유는 있다.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11조가 차임 증감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시행령에서 5%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올릴 때는 5% 범위 내에서도 이제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 2에는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하는 그런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감의 범위 이런 부분을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11조 범위에 증감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일반 임대차와 달리 이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거죠. 이 갱신요구권 보장만큼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 때문에 13년 8월 개정을 통해서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그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른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 임대인의 어떤 불만, 그럼으로써 임대인의 그 계약의 너무 차별 이런 부분을 또 배려한 나머지 고액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인상할 때 차임 범위 이런 부분은 조금 또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11조 적용이 가능하고 그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한도 폭 없이 하도록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그런 따로 인상할 때 어떤 한도 이런 폭은 따로 없다.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간간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서로 그 인상폭 또 인하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그걸 그 법정으로 들고 가서 재판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이하 또는 초과 이런 부분에서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인상폭은 없다. 그 이하 임대차 계약처럼 5%라고 하는 그런 인상폭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철시키려면 임대인이 그걸 재판으로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조금 그 관철하는 그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 법은 뭐 제한 없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그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왜냐하면 그 2년 갱신, 3년 갱신 이렇게 할 때 차임 인상폭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5%, 뭐 10%, 뭐 이 정도 선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치면 보통 뭐 대단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면 보통은 큰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걸 재판으로 들고 가서 뭐 비용 들여서 감정 비용 들여가지고 얼마나 올랐느냐 주변 시세가 경제사정 변화폭이 얼마냐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 뭐 임차인한테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 빨리 내보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 갱신 요구권이 보장 기간이 5년이었을 때의 그 관행이었을 것 같고 5년이니까 또 뭐 한번 뭐 2년 그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뭐 한두 번 정도 갱신하면 금방 5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금방 지나면 저 사람 내보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2018년도 10월부터는 이제 법이 갱신돼가지고 법이 변경돼가지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10년으로 이제 갱신 요구권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상폭 이런 부분이 다툼이 되게 되면 참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뭉개기에도 그냥 넘어가기에도 너무 이제 시간이 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불과 이제 시행한 지가 2년 남짓 밖에 안 되는데 시행 기간이 이제 그 앞으로 그 지날수록 그런 차임 인상 폭과 관련된 분쟁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냥 참고 다른 사람 바꾸지 뭐 하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인상폭에 관한 여러 가지 계약상의 합의라든지 또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이제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뭐 유의할 점 몇 가지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하고 다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갱신 요구권에 이제 갱신 요구를 할 때 그 얼마의 인상 또 인하 이런 걸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 인상 한도 폭, 그러니까 요게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인상 한도 폭이 5%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매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종전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나서
갱신될 때마다 5%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경과하고 나서 한번 갱신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인상할 수 있는 차임 및 보증금의 범위라는 것은 10%, 1년에 5% 해서 2년 지났으니까 1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기존 계약 기간이 3년이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만약에 갱신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갱신하게 되면 기간은 그대로 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5년이었지만 지금 10년이니까 만약에 3년 플러스 3년 되잖아요. 기간 동일하게 가고 차임과 보증금 부분은 이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의 그 6년까지 기간은 연장되면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은 그 3년 기간 동안에 5%라 이 말입니다. 3년 동안에 적용될 차임 인상 폭, 그 부분이 이제 5%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미리 정해진 임대차 계약 기간 내의 차임 인상 합의에 대해서는 갱신 요구에 따른 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뭔가 말을 다듬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을 이제 6년으로 이렇게 길게 정했어요. 정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 2년 지나면 10% 차임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또 4년 지나면 다시 10% 이렇게 인상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법 적용 아까 5%의 제한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일 경우죠. 그럴 경우라도 5%를 초과했지 않냐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계약 갱신 요구 과정에서의 차임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한 텀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예를 들어 드린 이 계약은 계약 기간이 갱신이 아니라 원래 계약 기간이 6년이었어요. 서로 합의하고 그 6년의 범위 안에서 2년은 얼마, 그 다음에 그 다음 2년은 얼마, 그 다음 2년, 마지막 2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인상된 부분은 갱신 요구 과정에서의 차임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뭐 이런 합의에 대해서는 앞서 본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 이런 부분으로 조정 가능할 여지는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차임 증감 청구권 문제도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차임 증감 청구권은 계약 기간 내에서의 어떤 경제사정 변동,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에서 문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사실 쌍방간에 그냥 합의했지 않습니까? 쌍방간에 합의해가지고 10%씩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합의된 경우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차임 약정을 했는데 2년 뒤에 10% 올리고 3년 뒤에 10% 올리고 2년 뒤에 10% 올리고 그 다음 2년 뒤에 10% 올리고 하는 이런 약정이 그 사이에 경제 사정의 급격한 하락 또는 상승, 활황 이런 것 때문에 그 약정된 차임 자체가 이제 그 너무 사정 변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판단이 들면은 여기서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 갱신요구권 이후 우리가 이제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면 지금 보장받는 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잖아요. 그래서 갱신요구권
이후에 차임 증감, 5년 보장받고 또는 10년 보장받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어요. 인상 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면은 그거는 그냥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요때 돼서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으로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들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요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초과돼서 갱신요건 행사가 안 되더라도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한 번 넘어가서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계약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따라서 그냥 차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정도의 의미,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법의 통제를 받는다.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다 지나면 그 뒤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문제지. 더 이상 이제 법의 개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